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녹한다의 이 모자가 왜 이러냐?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15편입니다. 16편입니다. 15편이 아니라 16편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요.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XGT래. LS 산전에서 나오는 PLC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어 프로토콜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모드버스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드버스가 아니라 LS 자체의 그 프로토콜이 별도로 있어요. 그 이름이 XGT 서버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토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PLC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얘만 돌아가는 어떤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얘를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미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직전에 했던 것은 C# 가지고 했던 거고 오늘은 노드레드 가지고 하겠다. 이걸 좀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할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이 LSPLC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요 녀석에다가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연결하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CNET, 두 번째 FE가 대문자다. FENET. CNET은 유선으로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RS232와 485 통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FENET은 여기 보시면 인터넷 RJ45라는 단자가 여기 있거든요. 인터넷 선이 꼽히는 쪽입니다. 이더넷이 연결되는 거예요.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서 나오는 선이 여기 연결되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했을 때 CNET은 컴퓨터하고 RS232, RS485 통신으로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고 FENET은 인터넷 공유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PLC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일단 말합니다. 그럼 일단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물리적인 통신이에요. 요걸 연결해주면 원격 제어하는 컴퓨터하고 PLC하고 통신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통신을 할 수 있다까지가 얘네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뭐를 전송했을 때 뭐가 어떻게 제어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그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드버스, 요거 두 가지가 있고 또 별도로 제어 프로토콜은 모드버스가 있고 두 번째가 LS 산전의 자체 프로토콜인 XGT 서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조금 전에 했던 그 통신 위에서 뭐를 전송했을 때 얘가 뭐가 어떻게 제어될 건가가 미리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드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끝났고 오늘은 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컴퓨터에서 첫 번째는 컴퓨터하고 요 LSPLC를 RS485 유선으로 연결할 거예요. 여기 RS485 선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RS485 선을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두고 XGT 서버 프로토콜로 얘를 원격 제어를 하는데 얘는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만 있는 거고 뭐를 전송했을 때 얘가 어떻게 제어될 건가 하는 유저가 뭐를 입력을 해줬을 때 얘가 어떻게 제어된다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툴로서 노드레드를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노드레드. 그럼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CNET을 사용해서 노드레드로 얘를 원격 제어해보고 XGT 서버 프로토콜 사용해서 두 번째는 이더넷 인터넷 선을 꽂아놓고 컴퓨터에서 노드레드 가지고 XGT 서버 프로토콜로 얘를 원격 제어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오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다 그죠? 약간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요. 일단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바리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바로 와주셨고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먹고 한번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춘택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할 것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해 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노드레드는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지금 왜 준비가 돼 있냐면요.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네. 뭔가 이렇게 좀 막힌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감기가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 가지고요. 목소리 상태가 좀 이렇게 삑사리가 나고 이상하더라도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일단 모드버스 프로토콜은 C샵이나 노드레드에서 기본은 아니죠. 약간의 설치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드버스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PLC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LSPLC는 XGT 서버라는 전용 프로토콜이 있고 이것은 LSPLC에서만 작동된다. Only LSPLC라는 거예요. Only LSPLC. 그러면 LSPLC를 안 쓰는 다른 사람들은 이 프로토콜에 관심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범용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다운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GT 이 서버 프로토콜은 C샵이든 노드레드든 미리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편의성이 없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려면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 프로토콜은 이미 자료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다만 그 자료를 우리가 해석을 못할 뿐이지. 그 자료가 여기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가 펼쳐놓은 것은 CNET RS485로 XGT 서버 프로토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더넷으로 그 XGT 서버를 사용하는 거. 둘 다 근데 두 개가 다 달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C넷에서의 XGT 서버와 FE넷에서의 XGT 서버가 완전 다른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그 겸용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만들어져 있고 또 뒤에 거는 뒤에 거대로 FE넷은 FE넷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요 프로토콜 자체가 그냥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는 그런 개념인데, 모드버스라는 대안이 있잖아요. 모드버스라는 아주 편리성이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XGT 서버 프로토콜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해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우리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가 알려드려봤자 이거를 쓸지 안 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 보고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뻗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발판만 하나 이렇게 툭 던져준다 뿐이지, 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모드버스 가지고 하면 편한데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냐? 어차피 작동되는 거는 결과물이 똑같다면 쉽게 가는 게 더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이렇게 좀 엑기스만 해가지고 하는 방법, FEnet, CNET 가지고 하는 방법,
FN에 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모아가지고 오늘 싹 모아서 한번 딱 하고 딱 끝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여기다가 한 꼭다리 집어넣죠. 오, 빨간 색깔이네. 이거 제목을 뭘로 하지? XGT 서버 프로토콜은 간단히만 해봄. 요런 제목을 하나 붙여 놓도록 하죠. 그리고 노드레드라는 이 우리의 개발 툴은 IoT 플랫폼은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결국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요. 이 통신은 지금 C넷이든 RS485이든 TCP 통신이든 이더넷이 아니라 실제 통신은 TCP 통신으로 하는 거예요. TCP 통신이든 주고받는 데이터는 결국 바이트 배열입니다. 바이트 어레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배열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근데 지금 개발하는 플랫폼이 노드레드고 노드레드는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되어 있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뭡니까? 결국 자바스크립트에서 바이트 배열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가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자료가 없으면 당황하실까봐 오늘 필요한 만큼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능들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딱 요 정도 범위에서만 활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또 까먹으셨을까봐 C넷으로 XGT 서버 시작하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1번 LSPLC와 PC를 개발하고자 하는 PC를 USB to RS485 모듈을 이용해서 연결한다. 그때 모듈의 A 플러스라고 된 게 A고 B가 마이너스입니다. A를 잘 구분해서 PLC 본체에 있는 그 전용 포트에 연결한다. 요거는 이미 했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3번 XG PLC 개발 툴이죠. XG5000에서 Cnet 설정을 하고 제어 프로토콜을 XGT 서버로 설정한다. 그리고 4번 노드레드에서 노드레드에도 뭔가 좀 설치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조금 이따 그건 알려드릴게요. 노드레드에서 시리얼 지금 현재 노드레드는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컴퓨터하고 PLC는 유선으로 연결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시리얼 통신입니다. 유아트 통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리얼 통신이 되고 그에 관련된 노드를 설치한다. 그리고 5번 그리고 노드레드 조금 이따가 설치한 거 보시면요. 시리얼 리퀘스트 맞나? 시리얼 리퀘스트라는 노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어차피 RS485 통신은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 노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해서 원격 제어 쿼리를 전송한다. 일단 요 정도 러프하게 적어놓고 하는 과정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그죠? 일단 요 1번은 조금 이따 하고요. 1번, 2번은 조금 이따 하고 요 C넷 설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보죠. 이그젠플 16-1번 개발 언어는 프로그램 언어는 ST.
자, 그리고 비어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지금 이 설정이 PLC에 업로드 되니까요. 자, 스캔 프로그램에 뉴 프로그램 누르고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등록해 주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변수. 자, 더미.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는 또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램. 더미라는 변수에 펄스라는 값을 대입한다. 요런 무슨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업로드가 되니까 하나 집어넣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 요 C넷이라고 된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채널 1번은 RS232 아닙니다. 이거 RS485 채널 2번이고요. 보레이트는 9600에서 바꿔도 되긴 한데 안 바꾸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국번은 1번으로 세팅하겠습니다. 1번. 그럼 채널 1번하고 2번에 그 제어 프로토콜 설정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채널 2번을 모드버스 RTU 서버라고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XGT 서버 요대로 그냥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설정 끝난 거죠. 확인 누르시고 요 코드를 PLC에다가 그대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PLC에다가 전원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 코드를 접속을 딱 하고 쓰기. 자, 그럼 설정이 뭔가 이제 업로드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런 모드 항상 런 모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이 노트북에 여유가 있는 USB 포트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이 PLC에 업로드하는 USB 선을 뽑고 이제 RS485 선을 꽂아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자, 이제 RS485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업로드는 다 했으니까 USB 선을 빼고, 자, 요 보시면 RS485 연결하는 데가 요 있거든요. 5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가 RS485 마이너스입니다. B가 연결되는 거고, 그 아래쪽이 A가 연결되는 겁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잘 구분해 가지고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쭉 눌러서 통신선을 쑥 하고 꽂아주는 거죠. 강브루스님이 뭔가 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연결해놓고 잠깐 볼게요. 왜 잘 안 들어가노? 됐다. 약간 집중이 필요하네요. 허이! 들어가! 됐다. 쑥 잡아 넣어주고 이제 연결 다 됐죠, 그죠? 프로그램도 들어갔고 PLC도 켜졌고 통신선도 연결됐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어하기만 하면 됩니다. 노드레드로 원격 제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군요. C넷과 FE넷. 라이브러리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없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매뉴얼을 보면서 라이브러리를 제가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개념이고, 너무 깊이 있게는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만 잡으시고 이제 각자 자기 본연의 기능을 만드는 거는 이제 각자 하시면서 감만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물론 지금 제가 이거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녹한다는 늘 아시겠지만 미리 만들어 보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 바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지금 라이브 방송되고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 끄면 자동으로 다시 보기로 전환이 돼요. 제가 딱히 안 건드려도 자동으로 다시 보기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치웠지? 자, 그러면 이제 1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예제 1번. 제일 간단한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쩌냐면 자, 퍼센트 QX 0.0.0에 파일럿 램프를 한 개 연결하고 XGT 서버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온오프 해보시오.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이거는 C넷입니다. C넷. 요거를 하고 그리고 램프는 한 개만 지금 달 거니까 요대로 딱 달면 되겠네요. 자, 요 IO 링크 있고 보이죠? 여기 빨간 색깔 터미널 블럭은 24V입니다. 플러스 24V, 이거는 마이너스고, 램프의 플러스는 24V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IO 링크의 A11번에다가 딱 연결하면 그 자리가 퍼센트 QX 0.0.0이더라. 다 알고 계신 부분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노드레드를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노드레드에 설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노드레드. 그리고 지금 이 떠있는 까만 창을 끄면 노드레드가 꺼지는 거라고 했어요. 요거 최소화 눌러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크지? 이거 눌러가지고 가려만 주시고, 웹 브라우저를 하나 더 열어가지고 127.0.0.1:1880이라고 치면 노드레드의 워크스페이스로 접속이 되더라.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지금 설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또 별도로 한번 만들죠. 자, 1번 노드레드를 실행시킨다. 그리고 2번 그 햄버거 버튼을 눌러서 노드를 추가할 준비를 한다. 요때 햄버거 버튼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우측 상단에 여기 줄 3개 끄여진 거 있죠? 제일 위에 줄이 빵이고 가운데에 있는 줄이 햄이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빵입니다. 햄버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햄버거 버튼이라고요. 얘를 눌러가지고 팔레트 관리에 설치 가능한 노드 쪽으로 가셔서 요까지가 2번입니다. 추가할 준비를 하고 여기다가 이게 아마 기본으로 설치가 되는 항목이 아닐 거예요. 뭐라고 쳐야 나오지 걔가? 요거네. 노드레드 노드 시리얼 포트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아래 노드를 검색해서 설치하기. 지금 녹한다가 설치된 거의 버전은 1.0.4 버전입니다. 버전. 자, 그리고 4번 기본이 되는 노드가 뭐냐면요. 기본이 되는 노드가 그 설치하게 되면 여기 오렌지 색깔 블럭 3개 보이죠? 요 3개가 네트워크라는 쪽 부분에 추가가 됩니다. 요 3개가 여기서 시리얼 리퀘스트라는 노드 얘를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한다고 지금 그 되는 게 아니라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리얼 포트에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 요거 하는 방법은 요거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 있죠? 요거 딱 누릅니다. 그런 다음 요 돋보기 모양을 눌러가지고 지금 내 컴퓨터에 USB를 RS485 통신으로 바꿔주는 그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모르실까봐 제가 다시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컴퓨터에 RS485 통신이 그냥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사야 되냐면 이걸 사야 됩니다. 이거 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얼마 안 해요. 쌉니다. 요걸 사가지고 USB 쪽 된 거는 컴퓨터에 꼽히는 거고 반대쪽에 여기 터미널 블럭된 게 여기 PLC에 꼽히는 쪽이에요. 그럼 USB 컴퓨터 쪽에 USB가 뭔가 딱 꼽혔으니까 그러면 컴퓨터에 커먼 포트 쪽에 뭔가 포트가 하나 잡힙니다.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지금 요 보시면 제가 요 돋보기 누르면 2개가 나오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치 관리자 갑니다. 장치 관리자라는 거를 딱 여셔가지고 여기에 포트를 딱 열어보시면 그 포트가 뭐다 하는 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제 컴퓨터의 요 포트 3번은 영수증 프린트 포트입니다. 이거 아니고 남아있는 게 요 COM6이니까 저는 COM6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뭔지 알겠죠? 모든 사람이 다 COM6인 게 아닌 거예요. SYH님 반갑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설정은 딱히 안 해도 딱히 안 해도 요 아웃풋 요 다 비우겠습니다. 요 다 필요 없겠네. 애드 그냥 로우 데이터가 날아가면 되니까. 자, 요거 나중에 제가 캡처 해가지고 슬라이드에 넣어 놓을 테니까요. 요대로 그대로 세팅하면 되는데 요 COM 포트만 자기 거에 맞추면 될 것 같다. 일단 요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완료 누르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출발 지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느낌표가 떠 있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하면 지금 잘못 설정된 거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자료를 어디다 넣어놨지? 요 밑에다가 그냥 붙여 넣어놨게요. 너무 슬라이드를 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요 밑에다가 6, 7, 8, 9 해가지고 요렇게 해두겠습니다. 어차피 있기만 있으면 참고하실 수 있으니. 자, 그리고 이제 램프를 하나 달아보죠. 램프를 하나 싹 꽂아가지고 플러스는 24V, 아이씨,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좀 빡 들었는데 한 반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A11번이 바로 출력 0번입니다. 다 됐고, 자, 이제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 매뉴얼 C넷입니다. C넷에 지금 우리가 요것도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크게 네 가지 작업이 가능해요. 개별 읽기, 개별 쓰기, 연속 읽기, 연속 쓰기. 근데 연속 읽기하고 연속 쓰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연속이라는 개념은 어떤 메모리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된 한 덩어리 단위로 이렇게 뭔가 제어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얘는 개별로도 그게 커버가 되니까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오늘 한번 다뤄볼 건데요. 그럼 개별 읽기라 개별 쓰기라는 요 키워드를 딱 보고 이제 여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요 램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쓰기 작업을 해야 얘가 제어가 되는 거니까 개별 쓰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C넷에서 개별 쓰기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거는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약간 감이 살아 있으니까. 뭐 이거는 보자. 이거는 읽기죠, 그죠? 쓰기를 찾아야 됩니다. 개별 쓰기, 직접 변수, 연속 쓰기. 여기 있네요. 직접 변수, 개별 쓰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내면 PLC가 어떻게 제어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뭐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먼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 시작을 ENQ라 부르고 테일 끝을 EOT라 불러요. 시작 ENQ는 16진수로 0x0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얘는 0x05로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는 지점은 0x04입니다. EOT. 그러니까 시작은 0x05고 끝나는 데는 0x04구나. 요게 명령어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 단위로 얘가 명령어를 인식을 하는 것이다. 그럼 요 사이에 이제 내가 필요한 어떤 제어 명령이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예시는 요 국번이라고 된 부분은 이 네트워크 상의 이 PLC 국번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국번을 1번으로 세팅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국번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줘야 되는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해보자면 0x05부터 이거는 16진수로 보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국번이라고 된 부분은 아스키 코드로 보내줘야 됩니다. 아스키 코드 주의하셔야 돼요. 요 아래쪽에 예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문자로 20이라고 보내줘야 됩니다. 0이라고 하는 값하고 1이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보내줘야 된다. 왜냐? 국번이 1번이고 두 자리로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16진수로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16진수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국번이 20번이잖아요. 20번이라면 여기다가 20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0진수로 20인 겁니다. 현재 PLC 국번이 20, 국번이 100번이라고 해보죠. 20하고 국번이 100번인 게 있습니다. 20이라면 여기 20이라고 쓰면 되고 100은 여기 어떻게 씁니까? 그죠? 두 자리인데. 그러니까 여기 두 자리의 의미는 16진수를 의미하는 거고 16진수는 윈도우 계산기 딱 켜가지고 모르겠으면 여기 DC 해놨죠, 그죠? 20이라고 씁니다. 그런 다음에 HEX 프로그래머용으로 세팅해 주시고 눌러가지고 프로그래머용으로 딱 선택하시고 DC 10진수 20을 16진수로 하면 14입니다. 그래서 얘는 14라고 저기다가 적어야 되는 거고 100은 64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16진수가 아스키 코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하고 명령어 타입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대문자, 소문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소문자가 들어가면 그 에러 검증을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요 대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어 나올 거는 WSS가 순서대로 따다닥 문자열로 나와주면 되고 그 다음 블록수는 몇 개의 그 비트를 동시에 제어를 할 건가인데 지금은 램프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블록수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램프 조금 있다가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블록수가 늘어나는 것도 보여드릴 테니 일단 지금은 블록수가 1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는 0하고 1입니다. 요것도 16진수예요. 내가 지금 제어할 블록수가 20개라고 해서 2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1, 4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황님 반갑습니다. 주황님께서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변수 길이가 나오는데요. 변수 길이는 그 다음에 나올 요 변수 이름에 대한 어떤 길이가 몇인가인데요. 제가 지금 컨트롤할 변수가 %QX 0.0.0입니다. 요게 문자열로 그대로 요 뒤에 이렇게 달라붙을 건데요. 요거의 길이가 몇인지를 16진수로 적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8입니다. 그럼 8이라는 값은 16진수로 해도 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 0하고 8이 이렇게 붙는 거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이 데이터가 맞다. 이 데이터가 뭐더라? 이거 뭘로 했었더라? 잠깐 좀 아리까리하네요. 비트로 할 때 무조건 바이트 단위로 보내줘야 됐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일단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그때 했던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적용을 한 다음에 작동이 되는지 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제 여기 파일럿 램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 출력인데 켤지 끌지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켠다면 0, 1이 들어가고 끈다면 0,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자리로 해가지고 그럼 지금 여기서는 0, 1이라고 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제일 끝 공지에 0x, 04가 붙겠다, 그죠? 그럼 지금 요런 명령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위에 있는 거는 요 자리에 있는 파일럿 램프를 켜라 라는 명령이 되는 거고 요거는 끄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노드레드로 표현을 해가지고 일단 제어가 되는지 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 예상을 하고 적용을 한 다음에 작동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좀 사용해야 되는 게 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바이트 배열을 만드는 이 전략적인 함수들을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자. 그럼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명령어를 인젝트 해주면 리퀘스트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PLC 쪽으로 명령이 전송이 되고 PLC가 응답을 하면 이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응답된 거는 그냥 시리얼 모니터, 여기 모니터에 출력하면 되니까 디버그 노드 여기 붙여주면 되겠고, 왼쪽에다가 쿼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쿼리를 펑션 블럭 가지고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요 안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자, 베리어블 쿼리는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쳐야 되는 거고, 먼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ENQ입니다. ENQ는 이거 왜 불안하게 색깔이 바뀌네. ENQ는 0x05다. 맞나? 맞죠? 그리고 EOT는 04다. EOT는 0x04다. 두 개 딱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국번을 뭐라고 쓰지? 국번 디바이스 넘이라 할게요. 디바이스 넘은 지금 문자열로 01인 거예요. 문자열로 01. 이거 아스키 코드로 취급을 하니까 결국 C넷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번하고 명령어하고 요까지를 이 ENQ와 EOT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문자열로 처리를 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01이고, 한 번에 그냥 쭉 다 쓸까? 그리고 명령어 CMD는 WSS입니다. 개별 쓰기 작업. 맞죠? 요까지 WSS까지고, 블록 수는 01. 블록은 문자열로 01. 그 다음 변수 길이 len 하죠. len은 좀 전에 08이었죠. 08. 그리고 변수명 뭘로 하지? name이라 할까요? 변수명은 %qx 0.0.0. 그 다음 데이터는 01. 그럼 요거를 한 덩어리로 딱 합해서 쿼리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쿼리는 얘를 다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요 자리에 그냥 이 문자열을 그 바이트 배열로 바로 변환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지금 쓰는 게 바로 요거예요. 버퍼 프롬이라고 된 거를 요 사이에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01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 있잖아요. 이거를 바이트 배열로 바꿔주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요 문자열들이 다 이거 가지고 감싸주면 되겠죠, 그죠? 원래부터 16진수로 표기된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여기 문자열로 된 거는 얘로 다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을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바이트 배열이 되는 거예요. 버퍼 배열이 됩니다. 이거를 한 덩어리로 딱 합치는데, 그때 우리가 쓰는 기술이 요겁니다. 버퍼의 컨캐트 합치라 이 말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와서, 자, 요 쿼리에다가 요 안에 요 엘리먼트가 다 들어가면 됩니다. ENQ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num 들어가고, 그 다음에 CMD 들어가고, 블록 수 들어가고, 변수 길이 들어가고, 변수 이름 들어가고, 데이터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EOT. 그럼 요까지 만든 이 쿼리를 이 노드레드에서는 노드 간에 주고받는 기본 그 데이터가 message.payload예요. 여기다가 요 쿼리를 실어 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요거를 인젝트 했을 때 반대로 뭐가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겠는가? 뿅 눌러보면 타입 에러가 나네요. 잠깐만요.
한 번에 안 되나? 얘도 한 개지만 배열로 취급을 해야 되는, 일단 제 나름대로 요거 적용을 해보고요.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개지만 배열로 취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 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제안해드리는 이 방법을 그냥 약간 수정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는 값입니다. 밸류예요. 한 개인데 버퍼에 요 컨캐트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이 다 바이트 배열인 그,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런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만들어진 이 데이터가 요게 지금 이거하고 아마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다 따져보면 그럼 지금 만들어진 이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진 이 명령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요로 PLC 쪽으로 전송을 해준 다음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드는 시리얼 리퀘스트라는 노드예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노드입니다. 왼쪽은 리퀘스트를 받고 응답을 오른쪽으로 뱉어낸다. 그런 신기한 노드니까 이거 딱 한 다음에 요걸 누르게 되면 램프가 켜지면 지금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누르면 일단 램프가 켜지긴 켜졌습니다. 그죠? 근데 응답이 뭐 어마무시한 게 날라왔네요. 이 뭐지 이거? 응답이 뭐 엄청난 게 날라왔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디바이더 응답이 오긴 왔는데 엄청난 게 날라왔네. 다 맞게 붙였잖아요. 6번 붙였고 EOT 붙였고 그럼 잠시 다시. 일단 램프가 켜지긴 켜졌거든요. 그죠? 램프가 켜지긴 켜졌는데 뭔가 얘네들 통신하는 데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죠. 자, 여기 0x05라고 된 거는 ENQ죠, 그죠? ENQ. 그 다음 3031이 나오는데 3031이 국번인 겁니다. 3031. 20이 3230이고 01은 3031이 됩니다. 그 다음 5753이 575353이 여기 나온다, 그죠? 575353. 575353. 그 다음에 3031 블록 수를 말하는 거죠. 3031 맞고 그 다음에 3038 3038이라는 건 이 변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변수가 %qx 0.0.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 데이터가 요 데이터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사 EOT고 그죠? 그럼 요거 제가 C# 버전으로 했던 거를 잠깐 어떻게 그때 했었는지 잠깐 확인해보고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괜히 뭐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그때 해놨던 예제가 있으니까. 그게 요 슬라이드에도 있나? 이미 다 했던 거거든요. 요거 같이 보면 되겠네. 자, 이거는 C샵에서 XGT 서버 프로토콜 했던 건데요. WSS 여기 있다, 그죠? 요거를 그대로 참고하면 되겠네요.
자, 명령어 커맨드를. 근데 똑같이 한 것 같은데. 0 enq 나오고 그죠? 01 wss 01 08 %qx 0.0.0에 01에 EOT. 이게 데이터는 지금 똑같이 잘 만들어졌으니까 결국 노드레드의 뭔가 설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정상의. 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스탑 비트.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퍼센트 QX 0.0.08.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좀 이상한데. 뭔가 종료 문자가 뭔가 안 들어가는 뭔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노드레드의 설정상의 문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시리얼 인. 잠시만요. 그럼 얘 가지고 할까 그냥? 얘도 똑같은 건데. 데이터. 얘가 버퍼라서 그렇다. 그럼 약간 전략을 바꿔가지고 일단 요렇게도 한번 해보죠. 요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어차피 얘가 문자열로 변환되면 되는 거니까 01 WSS 0108 %QX 0.0.0에 01. 요게 하나의 제어 명령이 되는 거고 앞뒤에 enq하고 eot만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바스크립트라서 이게 좀 핸들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퍼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 볼 수 있지.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유인트 8 어레이 이 모양이어야 왠지. 잠시만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어, 그러면 잠깐만 저한테 테스트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 좀 당혹스럽네요. 이거 뭐 제가 뭐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치고 들어가는데 어, 일단 이거 있었던 거 한번 넣어놔 볼까? CHH님 반갑습니다. 간만에 느껴보는 답답함이 생겼네요. 타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은데요. 일단 노드레드의 이 시리얼 리퀘스트라는 이 노드 자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명령어 자체가 이 그 제조사 매뉴얼 그대로 지금 딱 만들어졌거든요. 딱 그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가 바꾼 설정이 뭐냐면 인풋 될 때 시리얼 리퀘스트 쪽으로 들어오는 이 데이터가 여기 바이너리 버퍼로 일단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바이너리 버퍼 그 바이트 배열을 말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버퍼고 그다음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작동이 되는데 문제가 얘가 이제 응답을 노드레드가 PLC가 보내는 응답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응답의 끝 지점을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종료 지점이
얘가 그렇게 하면 되려나? 일단 어떤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냐면요. 원래는 종용 문자인 응답 데이터의 예시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응답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16진수로 0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16진수로 03.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여기 확인해봐도 03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드레드가 지금 어떻게 제어가 돼야 되냐면 응답이 들어올 때 0x 03까지를 끊어가지고 읽어드린다. 이제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아웃 처리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요 리퀘스트 100ms라는 건 뭐냐면 노드레드가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PLC가 보내는 응답을 수신을 한 다음에 0.1초가 지났는데도 더 이상 데이터가 오지 않는다면 다 받은 걸로 그냥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0.1초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눌러보면 타임아웃이라는 게 발생할 텐데 그거는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럼 이거 누르면 응답이 여기 날라온다. 그죠? 여기 날라온 응답을 여기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어느 정도 일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런 전략으로 우리 가도록 하죠. 그럼 지금 보신 이 블럭이 두 개가 있을 건데요. 두 개가 있을 건데 요게 램프를 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램프 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얘는 램프 오프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서 요 01이 00이 되면 오프가 되는 쪽이다. 그죠? 요렇게 하고 그리고 UI 요소를 이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UI. 자, 버튼. 이거는 켜기입니다. 켜기. 데이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그냥 버튼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죠. 끄기. 요래가지고 딱 달아주겠습니다. 인젝트 되면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노드레드의 UI 페이지는 127.0.0.1에 1880에 슬러시 UI 여기로 들어가면 됐었고 그러면 작동되는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면 끄기를 누르면 얘가 꺼지는 거고 켜기를 누르면 얘가 켜지는 거고 어쨌든 작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합의를 보도록 하죠.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됐죠? 1번 예제입니다.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다. 그죠? 노드레드에서 지금 쓰기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웃풋에 종료 문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16진수가 들어갈 수 있나 그걸 모르겠네요. 되나 이게?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종료 문자를 지정을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맞나? 그럼 타임아웃을 한번 늘려보면 되겠네. 이 안 된다. 그죠? 웨이팅이라고 뜨는 게 아직 PLC에서 오는 응답을 지금 기다린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지금 기본 타임아웃이 만으로 적용돼 있으니까 10초간 기다린다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100으로 수정을 하죠. 자, 요 세팅을 제가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 중에는 제가 캡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시 됐다. 그죠? 됐어. 이게 1번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읽기를 한번 해보죠. 개별 읽기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냐면 자, 예제 2번 %QX 0.0.0의 파일럿 램프의 상태를 0.5초 간격으로 읽어 오시오.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거는 개별 이제 읽기 작업이 되겠죠.
개별 읽기 작업. 모양은 비슷합니다. 직접 변수 개별 읽기. 얘는 다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명령어가 WSS가 아니라 RSS라는 차이가 있고, 블록수, 변수 길이, 변수 이름까지만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참고해가지고, 자, 상태 읽기, 램프 상태, 쿼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국번인데, 여기 이제 명령어가 RSS로 바뀌는 거고, 블록수, 변수 길이, 변수 이름인데 요 데이터 부분이 없는 거죠. 그죠? 얘가 없으니까 빠지면 되는 거죠. 제어를 할 때는 켠다 끈다라는 명령이 가는 거고, 읽을 때는 걔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읽어오는 거니까 요렇게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요거를 이번에는 자, 인젝트 노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딱 튕고 줬을 때 응답이 뭐가 오는지 보면 되겠죠. 그냥 별도로 하나 더 쓸까? 요렇게 하도록 하죠. 요렇게 한 개씩. 그러면 응답이 날라온다. 그죠? 그럼 문제는 요 응답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개별 읽기 작업을 했을 때의 응답 내용을 요걸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뭐 하나하나 요 명령어가 뭐고 요런 거 뭐 인식시키기보다는 데이터 부분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카피 밸류 하면 되나? 자, 한 개 더 해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고, 여기 있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과연 어디겠는가? 요 6이라고 하는 거하고 3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시작과 끝이죠. 성공적으로 응답했다라는 시작과 끝이니까 얘는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아닌가? 요 테일이 왜 4라고 돼 있지? 이거 오타난 것 같네요. 다른 데는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 오타난 것 같네요. 그죠? 이거는 오타났으니까 요 3이고, 그죠? 그럼 요 앞에 거 뒤에 거 떼고 요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국번인데, 국번은 지금 4849? 4849? 3031이라고 와야 되는데, 3031이라고 와야 되거든요. 뭐지 이거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 뭐 복사가 잘못됐네요. 그죠? 뭐냐 이거? 10진수로 복사가 됐구나. 16진수가 아니라 10진수로 복사가 됐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ENQ고 요거 EOT입니다. 그죠? 응답의 ENQ와 EOT고 요거 두 개 국번이죠. 요거를 문자로 바꾸면 0이고 요걸 문자로 바꾸면 1입니다. 두 개가 합쳐서 국번. 그리고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는 RSS죠. 그죠? RSS. 얘가 R이고 얘가 S고 얘가 S다. 그 다음 블록수가 나오는데 얘가 0이고 얘가 0. 응답하는 블록수도 한 개다. 그 말이고. 그리고 요거는 변수 3030. 이거는 응답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말하는 거네요. 자, 요게 0이고 요게 1의 의미는 한 개다. 이 두 개 합쳐서 1이잖아요. 그죠? 한 개라는 의미는 지금 네가 요청한 어떤 그 명령의 응답이 뒤에 한 개의 바이트로 구성이 돼 있다. 그게 요 두 개고, 얘를 아스키 코드로 하면 00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해석하면 0x00이 되는 거고, 요거 두 개가 0이라는 의미는 램프가 꺼진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켜져 있을 때의 응답 데이터가 뭔지를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켜기를 눌러가지고 램프, 지금 램프 켜졌습니다. 램프를 켜놓은 상태에서
요 명령을 한 번 더 보내보죠. 그러면 요런 응답이 날라오고, 자 여기서 직전 거하고 요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여기 EOT 앞에 있는 두 자리 10번하고 11번을 관찰하면 되겠죠. 10번하고 11번 잘 보면 이번에 바뀌었다 그죠. 얘는 0이고 얘는 1입니다. 0x30은 문자로 하면 0이고 0x31은 문자로 하면 1인 거예요. 그럼 얘가 11번 자리가 0이면 꺼진 거고 1이면 켜진 거다. 맞죠? 그럼 얘가 배열로 해석하면 되니까 얘가 보내는 응답이 요 스위치 노드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메시지.payload에 11번이 이거 데이터를 뭘로 적어놔야 되지? 그냥 문자로 얘가 바로 해석이 되려나? 그냥 펑션 노드로 할게요. 요거 하지 말고 요거 이용해가지고, 자 만약에 메시지.payload에 11번이 0x30일 수도 있고, 그죠? else if 0x31일 수도 있죠. 그럼 0x30이라는 얘기는 off라는 얘기고 31이라는 얘기는 on이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요때 각각의 응답 데이터를 다르게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출력할 건데요. 메시지.result라는 필드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메시지.result에 이거인 경우에는 꺼짐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요거는 켜짐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지 오브젝트를 반대쪽으로 패타내면 얘가 여기 연결된 다음에 디버그를 찍어보면 켜짐이든 꺼짐이든이 출력이 되겠죠. 메시지.result를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메시지.result. 그럼 지금은 켜짐. 그럼 요까지 한 거를 최종적으로 UI 요소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텍스트 가지고 와서 요 텍스트는 램프의 상태가 되는 거고, 메시지.payload가 아니라 메시지.result를 찍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딱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램프의 상태,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져 있는데, 이거 맞다. 그 인젝트를 해줘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노드레드의 하나의 기술인데요. 노드레드의 요 타임 스탬프 있잖아요. 요 타임 스탬프를 더블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를 반복해서 인젝트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드레드 시작한 다음에 아래를 시행 체크하시고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하는데, 이게 최소가 초네? 0.5 되나 그러면?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0.5초 간격으로 반복 실행하도록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 인젝트 노드가 계속 반복하면서 딱딱딱딱 트리거 신호를 보내주고 요 부분이 실행이 되니까 램프 상태가 0.5초마다 체크가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희수님 반갑습니다.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요까지 배포를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 이제 체크가 될 거고, 요 상태에서 켜기, 끄기, 끄면 꺼짐, 켜면 이렇게 하니까 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꺼짐은 오프, 켜짐은 온. 이렇게 해두죠. 그럼 요 계속 기분 나쁘게 타임아웃이라는 글자가 좀 나오기는 한데 요거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죠?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되죠?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아니, 보리밤님께서 또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짝짝.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보신 이
내용이 개별 쓰기와 읽기 작업을 통해 가지고 파일럿 램프 한 개를 컨트롤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속도로 하면 요 속도로 가면 다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방금 보신 게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야 되겠네요. 계속 반복되니까 좀 그렇네. 자, 일단 꺼놓고. 자, 그럼 요 구조에서 요 구조에서 램프를 3개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램프 3개로 늘리는 것도 한번 해보죠. 아니다. 잠시만요. 이게 오늘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겠는데 요 이더넷도 지금 해야 되니까 한 개를 하면 근데 또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까지도 간단히 한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3번 예제는 %QX 0.0.0부터 %QX 0.0.2까지 3개의 파일럿 램프를 연결해서 동시에 그냥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동시에 온오프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개별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는 일단 무시하고 3개를 동시에 하는 것만 좀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연결을 좀 마음이 좀 급하네요. 오늘 너무 많은 거를 오늘 하루에 하겠다라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조급한 게 있네요. 그럼 요거는 직전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램프 3개를 달겠습니다. 램프 3개를 어떻게 다냐면 잠시만요. 일단 꺼놓고 자 A11번에다가 연결하면 A11번, B11번, A12번 순으로 연결하면 %QX 0.0.0 1번, 2번 순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종료 문자 세팅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으면 생각보다 좀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좀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제가 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램프 3개가 자, 호로록 연결됐습니다. 그럼 얘는 개별 읽기인데 개별 쓰기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 개수를 늘리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누른 다음에 뭐가 수정이 되면 되냐면 개별 쓰기 작업에서 블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잘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변수 길이부터 데이터 명령까지 이거를 한 블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코드에서 요만큼이 한 블록이 되는 거예요. length, name,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요 블록이 3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개수, 블록 개수, 이게 블록 개수죠. 블록 개수가 3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3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변수 이름이 중복이 되니까 111, 222, 333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때 요 변수 이름은 0, 1,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요 3이 하나, 둘, 셋, 세 개 블록을 말하는 거고, 각 블록의 변수 이름을 달리하고, 요게 이제 제어 명령이죠. on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게 on, on, on. 그럼 결국 이 쿼리는 그 세 개의 램프를 동시에 켜겠다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죠. 하나, 둘, 셋인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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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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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 길이만 조금 길어졌지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도 똑같이 오포도 똑같이 가되 끄는 거는 00입니다. 00. 이렇게 딱딱 두 개를 세팅해 가지고 이렇게 딱딱 물려주면, 자, 예상되는 결과는 전체가 동시에 켜지고 꺼져야 되겠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되죠? 됐습니다. 그리고 각 세 개의 램프의 상태를 동시에 읽어와 가지고 화면에 딱 출력하면 될 텐데, 물을 다 먹어 가지고 물 하나 가지고 와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읽는 거도 똑같죠? 읽는 거의 블록 수가 디바이스나 뭐 이건 국번이고, 블록 수가 3개고, 요거가 3개가 반복되면 되죠. 얘는 요만큼이 둘 셋이고 1, 1, 2, 3, 3 3개의 정보를 동시에 읽어오겠다 라고 하고, 요만큼이 반복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사가 좀 더 됐네. 됐죠? 얘는 근데 몇 번 자리에 데이터가 있는지 지금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나 보내가지고 응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뿅 누르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데이터를 자, 저 가지고 가서 또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요거 저 시작이고 이 국번이죠, 그죠? 국번 요거 W S R이겠죠, 그죠? R S S 이게 블록수죠. 03 블록수가 3개인 거고, 01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블록수가 3개가 나온다는 거고, 그럼 블록이 어딘가 구분해 봤을 때 요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블록수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01은 다음 나오는 게 1바이트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합해가지고 1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왜 1바이트냐면 이거를 문자로 해석하면 00이거든요. 00.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16진수로 해보자면 0x00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10번 11번 합쳐가지고 16진수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 개, 한 덩어리. 그 한 덩어리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01은 다음 나오는 데이터 1바이트가 %QX 0.0.0의 상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요렇게 두 개의 상태가 있는데 이거면 꺼져 있는 거고 요거면 켜져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블럭, 이게 두 번째 블럭, 요게 세 번째 블럭이고, 제일 마지막에 꽁지 EOT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인덱스 상에 11번, 15번, 19번이 관찰 대상이죠. 그죠? 11번, 15번, 19번을 관찰해가지고 11번이 0이면 꺼진 거고 1이, 그러니까 0이라는 게 16진수로 하자면 0x30이면 꺼진 거고 0x31이면 켜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 15, 19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딱 눌러가지고 자 11, 15 이거는 노드레드를 조금 쓸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19 그리고 출력하는 변수 이름을 달리 하겠습니다. 얘는 result 1이고 얘는 배열로 할까?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result 2, result 3 그럼 result 1, 2, 3를 통해 가지고 램프의 상태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래 연결되고 여기서 연결되는데 요거는 램프 1의 상태가 되는 거고 리절트 1이 이 결과에 출력이 되면 되는 거죠. 램프 2는 요게 리절트 2가 여기 출력이 되면 되는 거고 램프 3는 리절트 3가 여기 출력이 되면 되는 거고 요렇게 딱 연결해두고 요 타임 스탬프를 0.5초 간격으로 반복시켜 놓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전부 다 켜면 켜짐, 꺼짐, 켜짐. 근데 지금 제가 빠르게 누르는데 저 위에는 능동적으로 지금 반응이 안 된다. 그죠? 왜 이렇게 씁니까? 0.5초 간격으로 하니까 그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빠릿빠릿하게 반응이 될 텐데 켜기, 끄기 이 정도 속도로 하면 반응성이 좋죠. 그죠? 근데 빠르게 온오프를 할 거면 0.5초라는 시간을 조금 더 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이게 방금 본 게 예제 3번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레지스터를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레지스터도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할 예제는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이제 직접 램프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퍼센트 MW0에 1, 2, 3, 4, 5에 1, 2, 3, 4, 5와 3만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읽어오는 예시를 보이시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거 싹 더 날리고 일단 개별 쓰기 작업이 들어가겠다. 그죠? 근데 요 차이가 있는 게 요 차이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개별 쓰기 작업인데 지금은 제가 그 비트를 컨트롤 했잖아요. 비트를 컨트롤 한다니까 조금 느낌이 있는데 이 접점 하나를 온오프 하는 데에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워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워드 데이터는 두 개의 바이트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뭘 의미하냐면 램프 온 할 때의 요 데이터가 지금은 블록 한 개로 다시 수정할게요. 블록이 1이라면 지금 내가 라이트 하고자 하는 이 변수가 %MW0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 녀석의 변수 이름의 길이는 4니까 얘가 4로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다음에 나오는 요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4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4자리입니까? 요거 4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데 이거는 16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16진수 4자리는 16비트입니다.
이거가 그러니까 워드예요. 1워드입니다. 그 16진수 4자리가 1워드예요. 그러니까 1워드의 데이터를 라이트 하니까 1워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16진수입니다. 항상 헷갈리지 마시는 게, 만약에 내가 %MW에 1, 2, 3, 4, 5를, 그러니까 얘는 1, 2, 3, 4, 5를 지금 대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1, 2, 3, 4, 5를 여기다가 적는 게 아니라 1, 2, 3, 4, 5에 해당하는 16진수가 저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가 뭐냐? 또 계산기 켜시고 1, 2, 3, 4, 5에 해당하는 헥사 코드 16진수는 3039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3039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명령과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너무 빨리 하나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다들 이 유튜브는 장점이 다시 보기가 되니까요.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좀 지금 속도감 있게 하고 있긴 한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블록 수가 1개인데 변수 이름이 4자리다. 이게 4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 보내는 데이터가 워드이기 때문에 4자리 수를 보내줘야 된다. 비트하고 워드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워드가 아니라 더블 워드나 롱 워드인 경우에는 이 길이가 또 달라지겠다. 그죠? 그런 거는 창의력 있게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게 1, 2, 3, 4, 5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 뭐라 했죠? 3만도 한번 저장을 해보죠. 3만. 그럼 3만에 해당하는 16진수가 저기 들어가면 되겠죠? 3만. 7530이네요. 7530. 자, 그러면 이 버튼이 1, 2, 3, 4, 5 대입이 되는 거고, 요 버튼이 3만을 대입하는 게 되는 거죠. 일단 각각 이 기능을 수행을 했을 때 응답이 뭐가 오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응답 데이터는 제일 앞자리만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앞자리가 06이면 성공적으로 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2로가 오면 실패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ACK하고 NAK, 이거는 성공적인 응답, 실패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첫 자리만 보고도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 제일 첫 자리가 6인 걸 보니까 일단 성공한 것 같네요. 그죠? 1, 2, 3, 4, 5가 메모리에 아마 쓰기 작업이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읽어와가지고 여기 출력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읽어오려면 자, 똑같이 하되 블록수 1개고 변수 길이 4고 %MW 0이고 요거는 다 필요 없는 거죠. 자, 랭스와 네임만 가지고 나머지 싹 지우면 되는 거죠. 쓱 EOT 남기고 자, 그럼 요 쿼리를 한번 딱 해보는 거예요. 그럼 띵 눌러보면 얘도 첫 자리가 6이니까 뭔가 성공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1, 2, 3, 4, 5가 써졌으면 그게 지금 여기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 이거 이제 볼 필요 없겠구나. 자, 요거 성공했다는 의미고, 자, 01이다 그죠? 9번 9번이고, 이거는 당연히 R 대문자겠죠. R S S고 01 저 블록수가 1이라는 의미였죠. 그죠? 그리고 02가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2개의 바이트라는 의미죠. 2개의 바이트라는 의미가 16비트라는 의미고 1워드가 2바이트입니다. 1워드가 2개의 바이트고 16비트다. 됐죠?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러니까 2바이트는 16비트죠. 그죠? 그러면 요거 4개가 데이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스키 코드로 돼 있어요. 0x302 0이에요. 그러면 요 0x33은 3이겠죠? 0이고 3이고 9 3039라는 값이 날라왔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쓰기 작업할 때 3039라고 썼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3039라는 16진수가 응답으로 날라오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3039라는 이 문자열을 우리가 다시 그 1, 2, 3, 4, 5라는 숫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요 3039라는 이거는 문자열로 3039예요. 그럼 저거를 그 노드레드에서 숫자로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그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의 위치가 10번부터 13번이다 라는 거를 일단 눈여겨보십시오. 10번부터 13번까지가 데이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이거는 읽기, %MW0 읽기 하고, 이제 리스폰스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죠? 데이터 해석 요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자, 나의 데이터로 배열 형태로 요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할 거예요. 그럼 10번부터 13번이니까 메시지.payload에 10번, 11, 12, 13 이렇게 10, 11, 12, 13 해당되는 자릿수를 요 데이터라는 오브젝트로 딱 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요 자체를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 단계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4개의 값만 딱 남잖아요. 그죠? 이게 3039였습니다. 3039. 됐죠? 그럼 요거를 각 자리를 숫자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그 다른 언어에서는 C나 그 C샵이나 아두이노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요 제가 변환하는 코드를 여기 적어 놓을 테니까 잘 한번 뜯어 보세요. 일단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0에서부터 요 데이터의 랭스까지. 데이터의 랭스라는 거는 얘가 4개의 요소를 가지니까 4바퀴를 회전하겠다라고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자리에서 자, 만약에 각 아스키 코드를 숫자로 환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스키 코드를 숫자로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 참고 자료에다가 일부러 그래서 적어놨는데요. 아스키 코드의 범위,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이걸 극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0부터 9까지는, 문자 0에서부터 9까지는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면 48에서 57입니다. 10진수로. 16진수는 30에서 39까지. 10진수로는 48에서 57까지. 그리고 대문자 A부터 Z까지는 65에서 90 사이에 나눠져 가지고 배치가 돼 있고, 소문자 A부터 Z까지는 97부터 122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숫자인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구분을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의 i번째의 그 데이터 문자가 48보다 크거나 같고 57보다 작다면 이거 그 문자가 숫자로 표현된, 그 숫자가 문자로 표현된 상황이다.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65부터 90 사이라면 이거는 대문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구간이. 그게 아니고 97에서 120이면 소문자라는 거죠. 맞죠? 그럼 요거를, 그럼 얘가 숫자인 경우에는 그 숫자가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냐면,
데이터의 i에다가 그냥 덮어 쓸 거예요. 자, 데이터의 i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48만큼이 빠지면 됩니다. 오프셋.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문자 0은 10진수로 하면 48이다. 문자 1은 10진수로 하면 49이다. 근데 이거는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그 값을 딱 측정을 해봤는데 걔가 4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가. 그러면 얘는 실제 숫자 0인데 문자 0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48만큼을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 다른 데서 또 체크를 해봤더니 49가 났습니다. 49인데 얘는 0이 48이라는 오프셋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48만큼을 빼면 1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요걸 일반화하면 0에서부터 문자 0에서부터 9까지는 48을 빼면 숫자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48을 빼면 요 구간은 48을 빼면 그 숫자가 되는 거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65를 빼면 되는 거고 얘는 97을 빼면 오프셋만큼 들어가 있는 게 원래 숫자로 바뀔 건데 요 대문자랑 소문자는 좀 달라요. 왜냐면 대문자 A는 10진수로 하면 10이에요. 또 10이라는 오프셋이 들어간 거니까 0인 경우에는 그 오프셋만큼을 빼면 그 자체가 숫자가 되는데 대문자 A는 내가 어떤 숫자를 딱 측정을 해봤더니 65라는 값이 나왔어요. 65가 대문자 A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65를 빼면 0이 나오잖아요. 근데 A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66이라는 값을 측정을 해냈습니다. 그럼 65를 빼면 더하기 10이 들어가니까 얘는 10이 되는 거고 얘는 11이 되는 겁니다. 16진수 0xa가 10이고 0xb가 1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문자는 10, 알파벳은 10의 오프셋이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더하기 10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 각각 배열에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눌러보면 3039라는 숫자로 바뀐 상황이죠. 그죠? 3039. 그러니까 요게 지금 16진수로 3039로 표현이 된 거니까 요거를 원래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16진수는 요거 두 개가 한 자리예요. 요거 두 개를 한 자리로 해가지고 2바이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4자리잖아요. 그죠? 4개의 16진수를 두 개로 합쳐서 2바이트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16진수 한 자리로 된 거를 두 자리로 각각 합쳐줘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면 아웃풋이라고 한번 해보죠. 아웃풋은 배열인데 와 어렵다 그죠? 상당히 어렵죠?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 0x30이고 얘는 따지고 보면 0x39라는 값이 돼야 되고 요게 첫 번째 바이트 이게 두 번째 바이트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랑 얘를 어떻게 요걸로 계산을 해주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얘는 얘보다 16배만큼 더 큽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콤마 찍고 두 개의 자리로 지금 만들어 줄 건데 데이터의 0에 곱하기 16만큼 더 위로 올리고 데이터 1을 더해주면 그게 조금 전에 변환 관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얘는 데이터 2에 16만큼 올리고 데이터 3을 더한다. 그런 다음에 아웃풋이라는 저 변수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냐면 0x3039라는 값으로 합쳐졌다 그죠? 두 개의 바이트로 계산이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노드레드에 버퍼 파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버퍼 파서를 데리고 와서 맞죠? 버퍼 파서를 데리고 와서
아니다. 이거하고 지금 버퍼하고 지금 속성이 다르니까요. 얘를 요 아웃풋에 들어가는 걸 버퍼 파스에다가 집어넣어주기 위해서는 버퍼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리는 이 코드를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요 버퍼의 프롬 얘를 쓸 겁니다. 지금 요 관계를 버퍼 프롬이라는 요걸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 차이를 잘 보세요. 눌러보면 얘는 어레이이면서 3039인데 얘는 버퍼면서 3039잖아요. 버퍼 파서의 입력으로 버퍼 타입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약간의 형변환 같은 거를 해줬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퍼 파서에 지금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니까 uint 16 B가 맞나 L이가 맞나 뭐 일단 한번 해보죠.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uint 16에 B라는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uint 16 뭡니까?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눌러보시면 1, 2, 3, 4, 5가 들어있다라고 나온다 그죠? 이게 요 관계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뱉어내는 거를 여기 출력하면 되겠다 그죠? 텍스트에다가 %mw0은 message.payload에 요 버퍼 파서가 뱉어내는 값은 item1이라는 걸로 뱉어내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 그죠? message.payload 이하의 item1이라는 걸로 뱉어내니까 얘가 출력해야 되는 값은 message.payload의 item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연결해주고 요거를 0.5초 간격으로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1, 2, 3, 4, 5가 들어있다고 나오죠 그죠? 그럼 3만이라는 걸 누르면 3만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죠?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는 PLC로부터 읽어온 거니까 PLC 내부의 메모리에 그 값이 기록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 3, 4, 5 3만 1, 2, 3, 4, 5 3만 됐죠? 어렵죠? 살벌하죠? 이거는 예제 4번은 좀 어려우니까요. 한번 찬찬히 뜯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C넷은 요 정도 하고 이제 F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싹 다 날리고. 초기화 딱 시켜주고. 아이고. 자, F넷은 인터넷선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일단 예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여기 짝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프로젝트 복분만 하겠습니다. 3번. 자, 예제 5번부터는 그 F넷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F넷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RS485 통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자, F넷 더블 클릭하시고 주소를 0번에 국번은 1번으로 하고 요 국번이 근데 F넷에서 국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쓰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국번은 1번이고 IP 주소를 컴퓨터하고 똑같이 맞출 건데요. 지금 제 노트북에 IP 주소가 IP config 192.168.03이에요. 192.168.03이니까 얘는 192.168.0 다음에 100으로 할 거예요.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제어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요 주소에다가 제일 끝자리 수 한 자리만 바꾸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인터넷 공유기에 그 주소를 쓰는 애가 없다면 바로 쓸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55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게이트웨이가 192.168.01로 돼 있으니까 얘도 192.168.01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설정은 XGT 서버 해가지고 확인 누르면 설정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5번 예제가 되는 거고, 자 5번 예제는 얘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자. 지금 램프 3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요 그림 그대로 갈게요. 자 예제 5번은 FENet을 설정해서 %QX 0.0.0의 파일럿 램프를 온오프 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주흠님 반갑습니다. 자 FENet은 C넷은 그 시리얼 리퀘스트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도 한 꼭지 집어넣어 놓죠. FENet은 일단 인터넷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서 나오는 인터넷 선을 PLC 본체에 연결한다. 2번 이더넷 선입니다. 그리고 XG5000에서 FENet 설정을 자기 본인 네트워크에 맞게 한다. 이때 PC하고 설정이 맞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PC와 PLC는 TCP 통신을 한다. 그리고 5번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노드레드에서는 별도로 설치할 노드는 없다. TCP 노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이 되니까 별도로 설치할 건 없고, TCP 노드 중에 우리 여기 FENet 쓸 때는 기본이 되는 노드가 얘입니다. TCP 리퀘스트. TCP 리퀘스트를 쓴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노드레드에서 PLC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알아야 한다. IP 주소는 XG5000에서 자기가 설정하는 거고, 포트 번호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 번호는 여기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포트 번호 그런 거 안 나온다, 그죠? 포트 번호는 설명서 보면 나옵니다. 어디 있죠? 왜 안 나오지? 2004번인가 그럴 거예요. 포트 번호가. 여기 있네요. 자, 기본 2004번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포트 번호는 특별하게 뭐 하지 않아도 200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요 매뉴얼을 따라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제 5번대로 하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목적이 개별 쓰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도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은데 내부 그 구조가 달라요. 자, 개별 읽기가 아니라 변수 개별 쓰기, 이걸 할 건데요. 얘가 상당히 잠시만요. 그게 왜 안 나와 있냐? 일단 얘를 하기 위해서는 FENet은 C넷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TCP 헤더라는 게 별도로 붙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 상단에 아마 있을 건데, 요겁니다. 요걸 그대로 이제 코드로 옮기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그 C샵에서 했던 걸 그냥 좀 참고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C샵에서 했던 거니까. 하여간 저기 안에 있는 거를, 잠시만요. 이건 RS485고, 이게 이더넷이니까, 또, C샵 코드는 여기 안 해놨네요. 자, 보자. 그럼 이게, PLC 13번이니까, 코드를 열어가지고, 자, 필요한 부분을 빼오겠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PLC 13.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잠시만요. 내 IP 주소 100번 해놨나? 자, 이거 보시면, 자, 여기 예시를 쭉 만들어놨다, 그죠? 컴퍼니 ID 10바이트가 나옵니다. LSIS-XGT /n/n 여기까지 요 부분 말하는 거죠. 잠시만요. /n이 맞나? /0인데 얘 잘못 써놨는데 그래도 그때 작동이 됐었나 보네요. 이게 /n이 아니라 /n하고 /0은 다른 의미거든요. /0이 들어가야 되는데 /n으로 썼네요. 하여간 LSIS XGT /0 이게 들어가면 되고, 요 바로바로 한 땀 한 땀 하면서 하도록 하죠. 일단 요 TCP 설정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얘가 접속해야 되는 PLC의 주소가 뭐냐? 192에 168에 0에 100에 포트 번호가 2004다. 바이너리 버퍼다. 바이너리 보낼 거고. 이게 끝난 거다, 그죠? 요대로 일단 잡아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개별 쓰기 명령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개별 쓰기. 자, 바로 하겠습니다. 컴퍼니 아이디는 XGT 요거죠, 그죠? LSIS XGT.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요거고. 그리고 가만 보면 중간중간에 2바이트로 공이 들어간 게 많이 있어요, 얘가. 요 C샵도 보면 아시겠지만 0x00이 들어간 게 많으니까 요 0x00을 그냥 null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별도로 만들어 둘게요. 그 필요한 자리에 그냥 갖다 쓰게. 그러면 null이라는 이름은 쓸 수가 없구나. 뭘로 하지? 마이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널은 배열로 0x00 0x00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P 그러니까 이거를 개 복잡하다, 그죠? 개 복잡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CPU 인포인데요. 요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아요. 잘 응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조금 있다가 PLC 인포 자리에 0x00 마이너리라는 거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고, 요 CPU 정보는 요거는 뭐 좀 요거 두 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CPU 정보와 프레임 방향. CPU 인포라고 하죠. 요거는 0x 뭐였냐? 하나하나 하려니까 상당히 고통이네. A0이고, 그 다음 디렉션은 0x33이고, 데이터의 방향. 그 다음 또 00 나온다, 그죠? 이거 조금 있다가 마이너를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데이터의 길이가 나오는데요. 요 데이터의 길이는
잠시만요. 요거 두 개가 합쳐가지고 데이터 길이가 되는데요. 요거 두 개는 그냥 0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 두 개는 그냥 0인데, 요 두 개가 길이에요. 요 길이가 뭘 의미하냐면, 요만큼의 길이, 실제 제어 명령의 길이를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변수만 써두고, 나중에 밑에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 길이를 계산해 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일단 변수만 만들어 두겠습니다. 뭘로 하지? 데이 커맨드 len 이렇게 하죠. 일단 0으로 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헤더를 구성을 할 건데요. 자, 헤더는 일단 요거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을 아까 전에 그 버퍼 배열로 바꾸는 거는 참고 자료에 제가 넣어놨었다, 그죠? 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요거 요 버퍼로 바꾸는 요 함수로 묶어서 딱 저 바이트 배열로 딱 바꿔주고, 얘도 한 개짜리지만 다 그 배열의 형식을 띄어야 되니까 자 요런 식으로 다 감싸 주겠습니다. 요래 얘는 좀 이따 계산하고, 얘도 일단 뭐 요렇게 싸놓긴 싸놔야 되겠네, 그죠? 싸두고 얘도 똑같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헤더의 규칙에 맞게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합칠 거예요. 합치는데 먼저 컴퍼니 아이디 나오고 그 다음 예약 영역 비어있는 영영 두 개가 나옵니다. 요거 뒤에 요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널 문자 두 개랑 영영이 나와야 되니까, 널 문자는 무조건 요걸로 쓸게요. 마이널하고 마이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첫 번째 마이널은 이거고, 두 번째 마이널은 이거고, 그 다음 CPU 정보와 프레임 방향 나오고, 디렉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그냥 둘 다 0이니까 마이널 나오면 되겠죠, 그죠? 마이널.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데이터 길이 2바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두 개의 바이트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한 개가 아니라 사실 두 개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0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0x00 0x00. 그럼 그 다음에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널이 나오면 되네요. 길이하고 그 다음 널. 요까지가 헤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메시지.payload에 헤더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대로 지금 생성이 됐는지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뿅 하면, 자 요거를 원래 하고자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4C53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4C53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나와 있는 10개가 0에서부터 9까지가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4C53 4953 2D 58 47 54 0000 요까지 일치됐다, 그죠?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예약 영역 0 두 개의 0이 나와야 됩니다. 요까지 완료됐다, 그죠?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A033 A033 됐다, 그죠?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데이터 길이인데 맞나?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체크썸하고 위치 정보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 요거 두 개죠, 그죠? 요거 두 개고, 길이도 지금 0이고, 요것도 다 0이니까 0 6개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다, 그죠? 그리고 요 자리에 조금 있다가 길이를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니까, 헤더는 일단, 헤더는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 근데 나중에 이거 합치는 작업을 지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커맨드 렌에 요거를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명령어 세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나와야 되는 게 쓰기 작업하고 읽기 작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일 때는 0x58이고 읽기 작업일 때는 0x54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0x58이니까 이거를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모드라고 할게요. 모드는 두 개의 바이트인데 0x5800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그죠? 0x5800이고 데이터 타입 이것도 중요한데요. 와, 해야 될 거 많네. 이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자,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데이터 타입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자, 비트.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접점 제어입니다. 비트는 0이에요. 데이터 타입 자리가 0이면 되고, 바이트 타입은 1이고, 워드는 2고, 디워드는 3.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데이터 타입 자리에 0x00이라고 적어 놓은 것의 의미는 비트를 제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비트가 아니라 바이트 할 때는 요 자리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나오는 게 데이터 타입이다. 데이터 타입은 설명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 자리가 바뀝니다. 2면 워드, 3이면 더블 워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은 이거는 비트를 제어를 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쓰기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약 영역, 이건 널이다, 그죠? 널 들어가고, 얘도 이제 블록이 나와요. 블록 개수가 나오는데, 얘는 블록의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몇 개를 동시에 지금 컨트롤 할 거냐, 이제 이건데, 개별 쓰기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나와 있다, 그죠? 블록 수가 1이고 변수 길이 변수까지가, 그러니까 얘는 좀 독특해요. 얘는 여러 개, 아까 C넷에서는 이렇게 됐잖아요. 두 개의 블록이라고 하면 변수 길이, 변수 이름, 명령, 이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C넷은. 근데 F인넷의 두 개의 블록은 그게 아니에요. 변수 길이, 변수 이름, 요게 두 개의 블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무슨 느낌이냐? 그러니까 요 녀석 개 이거고, 요 녀석 개 이건데, 순서가 얘는 C넷은 이렇게 배치가 되고 F넷은 이렇게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환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블록이 한 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요. 자, 하여간 그 다음 이제 블록 개수가 나온다, 그죠? 블록 개수. 블록 넘이라고요. 블록 넘은 한 개. 그 다음 변수의 길이. 요거 그대로 쓸 거니까 제 변수의 길이는 8이 되는 거죠.
네임 랭스 할게요. 네임 렌. 변수 이름의 길이는 8이다. 블록 개수. 그리고 네임. 변수의 이름은 문자열로 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qx 0.0.0 됐죠? 요거의 길이가 8이라는 의미입니다. 8 됐고, 그 다음 데이터 값의 개수와 값으로 1바이트로 구성이 되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C넷하고 차이가 있다면 C넷은 모든 게 다 문자열로 표기가 되는데 F넷은 그 16진수 그대로 쓴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value의 개수. value는 1개, 값의 개수 1바이트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value는 1개.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라는 게 0x00이면 오프가 되는 거고 0x01이면 on이 되는 상황이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모든 거를 합치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쓰기 작업부터 끝까지 요까지를 합친 다음에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 길이를 요 길이 자리에다가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요 이제 헤더를 제외한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바디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요건데 처음에 나오는 게 모드고, 그죠? 모드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비어있는 0이 두 개가 나오죠. 그거는 제가 여기 마이널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놨으니까 마이널, 비어있는 거 두 개 나오고, 그 다음 블록의 개수 나오죠. 그 다음에 변수의 길이 name length, 그 다음 변수가 나오죠. 요거 name, 마음이 급하네. 그 다음에 값의 개수와 값 이거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요렇게 value 이러면 이제 바디가 구성이 된 거고, 요 바디의 길이가 요 네임 요 커맨드 랭의 요 첫 번째 거에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의 0은 바디의 랭스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헤더를 계산하는 거죠. 바디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헤더를 구성하면 바디하고 헤더가 이제 다 만들어지는 셈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바디하고 헤더를 다 만들어진 거 맞나? 그 다음 바디하고 헤더를 붙이면 최종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쿼리는 또 버퍼를 합치는데 헤더가 먼저 나오겠죠, 그죠? 헤더와 바디를 합치겠다. 이런 다음에 쿼리를 한번 뱉어내 보겠습니다. 이야, 어렵다, 그죠? 그러면 요런 개 복잡한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해석은 뭐 이제 별도로 하지 말고 보내가지고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제 딱 붙여줄 거. 근데 그 전에 요거를 업로드를 안 해줬네요. 업로드부터 해주고 인터넷 선도 연결하고
접속. 쓰기. 런 모드. 그 다음에 빼먹지 말고 인터넷 선을 꽂아줍니다. 자, 됐고. 그럼 PLC 쪽은 다 끝났고요. 자, 요걸 여기 연결하고 얘가 응답하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누르면 램프가 켜져야 되는데 램프가 켜졌네요. 됐다, 그죠? 그러니까 예제 5번은 이렇게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이제 타임 스탬프 하지 말고, 생각보다 잘 돼서 기분이 좋네. 한 번에 성공했다, 그죠? 자,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켜는 거죠, 그죠? ON인 거고, 오프도 만들어야죠, 오프. 오프는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되는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요거를 0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죠. 공간이 좀 그렇네. 요래 요거는 켜기. 끄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끄기, 켜기. 됐죠? 퍼펙트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제 5번입니다. 자, 그럼 그간 했던 순서대로 이제 읽기 작업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 똑같은데 개별 읽기. 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여기를 보면 또 알겠지만 개별 읽기는 일단 명령어가 54예요. 58이 아니고 54입니다. 그래서 58 자리를 54로 바꾸고 이제 여기 읽기가 되는 거죠. 데이터 타입은 비트 되는 거고, 블록 개수, 변수 이름 똑같은데 얘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 부분은 읽기는 요 값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value, length 부분은 날라가고 body 부분에 요 두 개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읽는데 무슨 값을 내가 업데이트 해줄 때는 값이 필요한데 읽어올 때는 필요 없는 거죠. 보내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대로 세팅하는 게 이제 읽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내가지고 응답이 뭐가 오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뿅 누르면, 자, 얘도 쓸데없이 좀 길게 온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까지는 아까 봤듯이 컴퍼니 아이디겠죠, 그죠? 컴퍼니 아이디고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데이터의 방향, 헤더 그런 거겠고, 54, 잠시만, 내가 한 게 맞나?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놨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꽂아야죠, 그죠? 뭔가 좀 이상하다 했다. 죄송합니다. 자, 응답. 이게 이제 응답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기네요. 마찬가지로 기네. 자, 컴퍼니 아이디. 응답이 왔다가 될 거고, 이거 응답이 왔다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노?
자, 명령어 다음에 데이터 타입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죠. 요 두 개가 명령어가 되는 거고, 요게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죠. 비트라는 의미죠, 그죠? 영영이니까. 그 다음 나오는 데이터가 예약 영역.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겁니다. 예약 영역. 그 다음 나오는 게 블록 수. 오잉? 데이터 타입, 예약 영역, 블록 수. 왜 개수가 안 맞지? 잠깐만요. 일단 요 데이터 상으로 볼 때는 이게 블록 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블록 수고 한 개고 값이 이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2번 이게 데이터입니다. 32번. 잘 보세요. 이게 블록 수고 이게 블록 수고. 근데 이 설명이 지금 응답 폼. 제가 잘못 봤네요. 명령어 다음에 데이터 타입 다음에 영향 영역 다음에 에러 상태. 이게 에러 상태네요. 그러니까. 그래. 뭔가 이상한 걸 보고 있었네. 요게 에러 상태. 이게 블록수입니다. 그죠?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하나의 블록의 데이터를 응답으로 보내준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 마우스가 왜 이러냐? 내 마우스 왜 이러죠? 응? 얘구나. 잠시만요. 자, 됐죠? 자, 얘 블록 수고, 그 다음에 이게 값의 개수죠. 값의 개수고 한 개고, 이게 이제 값이 되는 거죠. 요 딱 포맷에 나와 있는 대로 블록 수, 데이터 개수, 데이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0x 00이면 오프인 상태인 거고 0x 01이면 온인 거죠. 32번 데이터를 추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 응답 받은 거, 얘도 하나 더 두죠.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얘 땅 해가지고 받아온 데이터의 32번째 것이 얘는 스위치로 해도 되겠네요. 땅 해가지고 메시지.페이로드의 32번째 데이터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습니다. 0이라는 게 0x00을 말하는 거고 1이 0x01을 말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료형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위에 게 꺼진 거고 아래쪽에 켜진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요 펑션 블록 쓰는 게 스트레스가 덜하겠네요.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자, if message.payload의 32번째 것이 0x00일 수도 있고 얘가 0x01일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오프 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게 온 켜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자 message.result라는 필드 또 만들겠습니다. result는 얘는 꺼짐 오프 라고 출력을 해주고 얘는 켜짐 온이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자 상태를 텍스트에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message.payload가 아니라 result 연결하고 요 타임스탬프는 0.5초 간격으로 실행되도록 똑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나온다 그죠? 그럼 제가 켜기 눌러서 켜면 켜짐, 끄면 꺼짐, 작동되죠? 그렇습니다. 뭐 방금 보신 게 그 다음 예제 6번 예제였습니다. 이제 6번 %QX 0.0.0의 램프의 온오프 상태를 그 개별 읽기 작업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이게 6번이었습니다. 야,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뭐 이제 기반을 다 잡았으니까 이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뭐 하겠습니까? 제가 세 개를 동시에 온오프 하는 거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죠. 자 예제 7번 %QX 0.0.0부터 %QX 0.0.2까지 파일럿 램프 3개를 동시에 온오프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기본을 딱 잡아놨으니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제 개별 읽기가 아닌 이건 이제 블록 수가 늘어나겠죠.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블록 수가 1인 게 블록이 뭐냐면 변수 이름하고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의 길이하고 변수 값의 길이하고 값 이거가 한 세트로 해가지고 블록이니까 지금은 이게 3이어야 된다.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요 세트가 3세트가 있겠죠. 이렇게 3세트가 있을 것이고 뭐 편의상 다 얘는 1을 다 뒤에 붙이겠습니다. 얘는 2를 붙이고 얘는 3을 붙이고 그러면 얘는 이름이 1번 2번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3개의 블럭이 다 만들어졌는데 얘가 합쳐지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요 4개가 순서대로 다다다다닥 붙는 게 아니라 네임 그 첫 번째 거에 변수명의 길이하고 변수명 요게 3개가 먼저 붙여줘야 됩니다. 2번 3번 그리고 값은 또 1번부터 해가지고 3개가 뒤에 따로 붙는 거예요. 이상한 방식이죠, 그죠?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헷갈리게 C넷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F넷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의사항이 변수 길이, 변수명, 변수 길이 2, 변수명 2 쭉쭉쭉 하고 값 길이 1, 값 1, 값 길이 2, 값 2 이런 순으로 블록이 배치가 되어 있다. 라는 게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다 오토매틱하게 계산 다 돼 있으니까 요게 다겠죠, 그죠? 요대로 하고 얘는 요거 카피 해가지고 오프라는 거는 요 밸류가 0이면 되는 거죠. 0 0 0 그러면 다 됐네요.
자, 예상되는 결과는 전체가 다 켜지거나 꺼지거나겠죠? 켜지거나 꺼지거나. 잘 되죠? 됐습니다. 다음. 자, 읽어 오기. 자, 읽어 올 때는 자, 내가 가지고 올 블록 수가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세 개다라고 하고 세 개다라고 하고 얘는 이 자체가 블록이니까 얘가 그냥 세 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1 2 대신에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만 위치만 잘 잡아가지고 출력을 해내면 되겠죠. 딱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얘는 데이터 위치가 어딘지 일단 모르겠으니까 응답 데이터를 여기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일단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뿅 눌러가지고 응답 날라온 거를 전체를 일단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껏 해석하면 되겠죠? 요거 회사 그 정보고 그 다음 여기가 이게 이제 쓰기 읽기 작업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게 데이터 타입이고 랄랄랄랄라 이제 눈치껏 봤을 때 이게 블록 수겠죠, 그죠? 블록 수고 그럼 그 블록이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값의 개수 값 값의 개수 값의 개수 값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요게 데이터라는 거예요. 32번 35번 38번 32, 35, 38을 확인해 가지고 상태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는 블럭에서 자, 세 개를 똑딱딱 해가지고 32번, 35번, 38번 맞죠? 35, 38 해가지고 얘는 리절트 1으로 뱉어내고 리절트 2로 뱉어내고 리절트 3로 뱉어내고 요래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하죠. 그죠? 녹한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상태가 이제 3개인데 얘는 램프 1의 상태고 리절트 1으로 출력을 하고 얘는 램프 2고 리절트 2로 출력하고 램프 3로 리절트 3로 출력하고 요래 가지고 딱 연결해주고 타임 스탬프를 인젝트 노드를 0.5초마다 실행을 시키면 3개의 램프의 상태를 확인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전부 다 켜면 전부 다 켜짐 꺼짐 켜짐 꺼짐 켜짐 됐죠? 방금 보신 게 예제 7번이었습니다. 야, 어렵다. 와, 완마 어렵다. 자, 물 한 모금 먹고 이제 마지막 레지스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번. %MW0에 1, 2,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1, 2, 3, 4, 5와 3만을 저장하고 읽어오는 예시를 FENet으로 구현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얘는 1, 2, 3, 4, 5 쓰기라고 일단 하고 얘는 3만 쓰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 2, 3, 4, 5를 쓸 때는 일단 블록 수가 한 개겠죠, 그죠? 싹 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린 다음에 괜히
value랑 name이랑 이렇게 지어죠. 이렇게 상상하고 그다음 블록 수는 한 개인데 요 이제 변수 이름이 %mw0이 됐으니까 얘는 이름이 길이가 8이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변수 이름이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값의 개수도 아까 했듯이 비트는 1바이트인데 워드는 2개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값의 개수가 2고 2개의 바이트고 얘가 밸류가 1개가 아니라 요렇게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워드니까. 워드. 그러면 아까 1, 2, 3, 4, 5를 헥사로 하면 3039잖아요. 근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 3039가 아닌가? 잠시만요. 3039가 얘는 그 뒤집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내줘야 되는 숫자가 0x3039니까 얘가 3이고 30이고 얘가 39다가 아니라 얘는 FNet은 이거를 뒤집어서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39고 얘가 30입니다. 됐죠? 이것도 저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규칙이에요. 이거 잘 읽어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명령어도 원래는 0055인데 실제 데이터에는 5500으로 넣잖아요. 그죠? 전부 다 뒤집어서 넣는 이상한 습성이 있으니까요. 3930이다. 그럼 얘는 다 됐죠? 됐고. 그럼 얘 카피 해가지고 얘는 3만입니다. 자, 3만은 이제 요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죠? 3만은 3075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3075 원래는 7530인데 3075라고 쓰면 된다. 그럼 일단 얘네들 눌렀을 때 응답이 뭐가 오는지부터 한번 보죠. 이 켜기가 아니라 이거는 1, 2, 3, 4, 5 대입하기 3만 대입하기. 오늘 뭐 아주 그냥 빡빡하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요거 딱 누르면 자, 얘가 딱 봤을 때 뭔가 응답이 에러가 안 난 것처럼 보인다, 그죠? 에러가 나면 요 데이터 상에 막 FF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FF가 막 없는 걸 보니까 일단 성공적으로 대입이 된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제 개별 읽기 작업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을 때는 얘도 이렇게 여러 개 읽는 게 아니라 블록이 1개고 변수 길이가 4고 %mw 0이고 얘도 거기 맞게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거를 한번 읽어와 보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출력을 하는지. 공간이 상당히 좁네요. 자, 눌러보면 자, 이제 이걸 해석을 해내면 되겠죠. 자, 요거 뭐 식상한 거, 뭐 헤더고 랄랄랄라 해서 요거 5 보인다, 그죠? 5 그 읽기 작업을 완료했다는 거고 변수 타입일 거고, 그죠? 우리 일을 하고 이게 블록 수겠죠. 요게 블록 수가 1개라는 거고 요 아래쪽에 보면 2라고 돼 있죠, 그죠? 2라는 것의 의미는 데이터가 2바이트입니다. 왜냐? 워드 데이터를 읽으라고 했으니까 2바이트를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저 비트를 요청을 했으니까 근데 데이터 타입 안 바꿔줘도 되네.
근데 이 매뉴얼대로 정석적으로 하자면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정석적으로 하자면 지금 워드를 리드라이트 할 때는 근데 이거 그렇게 빡빡하지 않네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매뉴얼의 규칙 위반을 한 거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비트가 아니라 지금 그 워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번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데이터 타입 자리에 비트가 아니라 워드가 되려면 얘가 2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뭐 별 문제 없네요. 희한하네. 얘도 마찬가지겠죠. 데이터 타입의 비트가 아니라 워드가 되려면 얘가 2여야 맞는 것이다. 뭐 문제 안 생겼으니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얘 3930 나온다 그죠? 요 3930을 32번, 33번이 데이터네요. 위치를 잘 보시고 32번, 33번. 얘는 장점이 버퍼 파서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버퍼 파서를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버퍼 파서를 딱 두고 지금 해야 되는 게 부호가 없는 uint 16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건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L이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B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payload를 그대로 하고 여기 오프셋 부분 보이죠, 그죠? 요 오프셋이 지금 이 배열에 32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떼오겠다라는 측면에서 오프셋을 32라고 쓰는 거예요. 요 오프셋이 0일 때는 배열의 0번부터 해가지고 요 uint 16은 16비트 두 개의 바이트를 무조건 잡아먹는 애거든요. 그럼 두 개의 바이트를 잡아먹을 건데 어디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잡아먹을 거냐? 32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잡아먹으면 된다. 이 말이 오프셋을 32로 지정을 해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32번을 먹어가지고 뭔가를 뱉어내겠죠, 그죠? 이렇게 딱 뱉어내는 겁니다. 띵 눌러보면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이거는 그 아까 저 PLC에 데이터가 뒤집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uint 그렇게 해서 쓸 때 쓰는 게 이거예요. B 말고 LE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LE로 해가지고 눌러보면 1, 2, 3, 4, 5가 잘 출력되는 거 보인다, 그죠? 아 그렇다면 이제 다 됐네요. 요거 떼고 타임 스탬프 0.5초 간격으로 하라고 해놓고 저 최종 결과물을 UI에다 출력해주면 끝이 나겠죠, 그죠? 이렇게 땅 해가지고 %MW0의 값은 메시지.payload의 버퍼 파스에서 나오는 아이템 1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럼 제가 3만을 대입하면 3만이 나오는 거고 1, 2, 3, 4, 5를 집어넣으면 1, 2, 3, 4, 5 들어가는 거고 됐다 그죠? 레지스터 야, 저 워드 단위로 리드라이트 하는 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거의 딱 맞게 마무리를 했네요. 제가 마음이 엄청나게 급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유 힘들다. 자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그 추가 차료는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끝나고 집어넣는 좀 보강을 해놓도록 할 테니까요. 뭐 캡처할 거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집어넣을 테니 5번 예제번호를 맞춰야 되니까 8번까지 했네요. 6번 7번 아이 함정이네 저게. 다 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요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헌금을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그 채널이 들어오시거나 아무 동영상이나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정기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전자의 방식은 보내주신 그 마음이 녹한다에게 100%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유튜브에 떼이는 금액이 많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은 보내주시는 분의 어떤 결정에 따른 거니까 어쨌든 보내주시면 감사한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멤버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주음님 과 같이 이렇게 그 챗봇에 하이라이트를 쳐드리는 어떤 이펙트가 있고요. 저 후원을 하시면 저 위에 아이디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디가 잘 안 보이네요. 저 아이디에 파란 색깔 하이라이트 된 거 보인다, 그죠? 저렇게 제가 소소하게 표시를 해드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해드리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유튜브 채널은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에요. 조회수 1당 유튜브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아요. 근데 이 지금 녹한다가 이 열심히 한 이 영상이 다시 보기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조회수가 200 내지 30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녹한다의 이 열정이 200원 내지 300원 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이 유튜브 하는 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뭔가 이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 이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데 그거 하자고 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조회수 가지고 그 광고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앵무새처럼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략을 이제 바꿔가지고 제가 가진 모든 영향을 부어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비밀이 없어요. 모든 거 다 오픈돼 있고 모든 거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것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반드시 응답을 호응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뭐 제가 유튜브 가지고 뭐 돈을 잘 벌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첫 번째는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뭐 어떻게든 뭐 도움을 주겠지,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녹한다를 후원을 해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16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주저리 떠들고 있는 이유는 혹시나 라이브 방송하고 보시는 그 시점하고 시간차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십시오라고 했는데 5분 뒤에 질문하십시오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겸 해서 주절주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쯤 되면 질문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라이브 방송이 끝이 났고요. 다음 주 오후 8시 15분에, 다음 주 수요일에 오후 8시 15분에 또 라이브 방송을 이어나갈 건데요. 그동안 쉬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의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가지고 채팅방 검색하는데 거기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심심한 녹한다 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신나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 PLC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자, 다음 주 할 내용을 이제 예고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편에서 이어질 내용.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저장에 관련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C샵과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이게 아니고, 자, PLC에서 그 생산된 데이터를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 알아보기. 근데 요거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일단 C샵과 노드레드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모든 프로토콜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것만 가정하겠습니다. C샵에서 그 F인 C샵과 노드레드에서 PLC의 F인앱과 모드버스 TCP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고 뭐 제어한 결과라든지 레지스터 그가 저 메모리에 기록된 값을 읽어 온다든지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보기. 그러니까 원격 제어를 하는데 원격 제어하면서 생산된 그 데이터들을 DB에 기록을 하는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C샵하고 노드레드 둘 다 모드버스 TCP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그 좀 쓰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실성이 있으니까. PLC 원격 제어하는데 RS485 안 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더 낫는데 왜 RS485 씁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어떤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에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인데요. HMI를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노칸다가 보유한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LSPLC를 원격 제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C샵과 노드레드를 둘 다 활용한다 라는 측면에서 똑같은데요. 근데 얘는 RS485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여간 어떻게 할지는 세세하게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해보기. 그리고 18편까지 해가지고 노칸다의 내 맘대로 PLC 시리즈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못했던 거, 밀려 있었던 거 순서대로 빼와가지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커트.